하는 모든 거 걸 테니 저는 의원직까지 거론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본 국회의원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금배지고 의원 자리인데 그렇죠. 난 대표직이 아니라 의원직도 건다. 이건 뭐냐? 자신감이기도 하고 장동혁 정치의 원칙이에요. 맞아요. 장동혁 대표가 늘 뭐 사석이나 이런 데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원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내가 당원들한테 지지 못 받으면 네. 내가 뭐 다른 억지 쓰고 편법 써서 정치할 이유가 뭐냐. 맞습니다. 정치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직에 이어서 의원직까지 걸면서 너네도 직거래를 하니까 막 장동혁 대표를 흔들던 의원들이 집단 멘붕에 빠져서 궁시렁거리는데 아무도 그래 좋다 붙어보자라고 말 못하고 네. 다 그냥 뒷걸음질만 치고 있어요. 이래서 제가 여의도 애견남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남자다운 정치인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병준 기자님. 네. 이런 승부수 이런 모습들은 좀 앞으로의 향후 전국이나 국민의힘 운영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제가 참 이게 우연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수요일날 멸콩 라이브에서 차라리 이거 재실임 투표 받아라. 예, 받아서 요걸로 역공을 한번 해보시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하시더라고요. 자기 거 맞다 이거야? 아이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예, 저는 이번에 이게 딱 신의 한 수였다고 봐요. 왜냐면 진짜 애초에 이거는 받을 수도 없고 왜냐면은 본인들도 뻔히 알아요. 진다는 걸. 장동혁이 재신임 받을 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제안을 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당내에서 소수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당원들 절대 다수를 변호하는 것처럼 예, 자기네들이 다수인 것처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기꾼들인 거죠. 자기네들이 소수인 걸 알면서 다수인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치가 아니고 사기꾼들인 거고 본인들이 사기꾼들이라는 걸 인증한 겁니다. 근데 요번에 이 애견남들이 지금 테토남의 어떻게 약간 작살이 난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장도혁 대표의 리더십을 당내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어떤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얻을 건 다 얻었다고 봐요. 이번 이 승부수를 통해서. 아니, 일단 그 친한동훈계 그 원외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신지호 부총장 이런 사람들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파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상하죠? 당원 투표를 하자 그랬지 당대표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이상의 민주적인 결정 방법이 있나요? 그럼 그 논리면은 전당대회도 파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 뽑는 것도 파쇼적 방식입니까? 선거가 다 파쇼인 거죠. 아니 그러면서 당원 당규도 참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게 원래 그냥 아무나 당대표 당원 소환 요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정말 무지한 발언인 것이 우리나라에도 주민 소환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단체장들 우리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나와가지고 야 나와 한다고 소환되는 게 아니에요. 요건이 있죠. 사전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용되지 않게끔 허들을 만들어서 이것도 일정 이상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시작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배팅을 하고 직을 걸라고 얘기하고 사퇴하라고 얘기를 할 거면 자신들도 뭔가를 걸으라는 거예요. 일정 허들 이상으로 올라와야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받을지 말지 경중을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궤변을 펼치는 걸 떠나서 이제 뭐 류제바 같은 사람들 사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원래 국민들은 대통령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하라고 하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지금 본인들이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 풀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배지들이 나와가지고 나가라고 할 거면 자기들도 정치인답게 뭐라도 걸라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반 국민이 대통령 욕하는데 자격이 필요하냐 뭐하냐. 오세훈 시장은 또 뭐라 합니까? 민심이 중요하지 당심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그렇게 오래 하고도 당대표 후보나 대선 주자 그렇죠. 후보가 절대 못 되는 거예요. 제대로 돼. 당심에서 진다는 건 이미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오세훈 시장은 그 죄송한 말씀인데 요번에 완전히 그 보수 진영에서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네. 왜냐면 본인이 그냥 이 제2의 한동훈이라는 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앞으로 이제 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하겠으면 해도 안 돼요 이제. 금요일에 국회 행사가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국회 왔거든요. 네. 그 앞에 딱 마중 나가서 의전한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배현진 의원입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투샷이 딱 찍히더라고요. 어디서 무슨 정무 보고를 받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세훈 시장께 좀 안타까운 건요. 지금 조선일보와 논조가 거의 비슷해요. 네네. 근데 이게 조선일보가 뭐 이를테면은 정치인 간택한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끝났으니까 버리고 오세훈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세훈 시장님. 아직까지 꿈 깨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한동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다. 한동훈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만들어도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한동훈 밀어 넣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시고 서울시장 어떻게 하면 재산할 수 있을지 경선 어떻게 뚫을지부터 고민을 좀. 근데 저희가 특히 제가 그 신년 인사회 때 오세훈 시장의 그 당대표 무시, 당원 무시에 열받아서 세게 비판했다고. 네. 한동훈도 뭐 저를 저격하고 예. 조선일보에서도 저를 막 사설이나 기사로 저격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당직자가 서울시장 공격할 수 있냐고 하는데 네. 그럼 서울시장이 당대표 공격하는 거 잼- 내가 너무 억울해서 목이 메이잖아. 이거 아니 네. 당직자가 서울시장 꼭 비판하는 게 안 되면 네. 서울시장이 당대표 비판하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당대표가 대통령 공격하는 것도 안 되죠. 한동훈이 할 때는 왜 뭐라 안 근데 했습니까? 서울시장이나 의원들이 대표 흔들고 비판하는 건 되면서 제 말이요. 당직자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 제시하는 건 마치 제가 무슨 역적질한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부원장님도 그렇지만 저도 지금 미러링 하는 거예요. 한동훈한테. 저 원래 이렇게 정치 안 했습니다. 저 내부 얘기 저는 원래 안 하던 사람이에요. 왜 하기 시작했냐? 한동훈이 당대표 때 대통령에 대해서 지가 직언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대변인들이 거의 숨 쉬듯이 민주당보다도 더 가열차게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동훈한테 직언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조중동 비롯한 언론들이 윤 대통령 편들면서 이를 편들 것도 없죠.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대통령 그렇게 헐뜯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동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오히려 광역단체장들이 한동훈 비판하니까 한동훈 뭐라 그랬습니까? 그 김태형 지사 전화해가지고 당원이 당대표 공격하면 되냐. 그리고 호통쳤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하면 뭐든 다 옳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미러링 하는 거는 무슨 뭐 특정 개파 흔들기 무슨 뭐 서울시장 흔들기가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제멋대로 잣대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전혀 안 통하는 거죠. 한동훈과 친한계들이 이 해왔던 폐악질이 다 기록이 돼 있고 그 역사가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폐악질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훈수를 둔 게 아니라 같이 부추기고 동조를 그거를 했죠. 눈 감았기 때문에 네. 상황 바뀌었다고 전화 박민영한테 어떻게 보면 뭐라 하는 게 지휘했죠. 제 말이요. 네. 네. 이게 완전히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판이. 그 고성국 박사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조선일보 그 조중동 전체 합쳐봤자 네, 우파 유튜브 하나만 못하다 영향력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네. 조중동 논조를 참고하고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의사결정을 하고 생각을 정립하는 보수파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네. 그리고 좀 들어볼 만한 글을 쓰고 네. 좀 취재가 잘 되고 정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인사이트를 줘야 우리가 듣는 거지 무슨 우리가 조중동 사설을 등대처럼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최근에 글 쓰는 걸 보면요. 박성민 무슨 뭐 그 평론가 그런 네. 글도 지면에 실어줬더라고요. 근데 주장이 되게 웃깁니다. 민주당은 하나만 같아도 통합하는데 국민의힘은 하나만 달라도 쳐낸다. 민주당이 언제 하나만 같아도 통합을 했습니까? 민주당 어떻게 집권했습니까? 이재명 그 비명 행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한 사람들 그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수박으로 몰아가지고 다 비명 행사 시키고 단일 대우 진용 갖췄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정청래 합당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예전에 비명 행사 어떻게 당했는지 너네들 그때 기억해라 이런 식으로 거의 겁박을 하지 않습니까?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 그렇죠. 내놓고 나와서 이재명이 통합해서 대권 잡았다 얘기하면요. 개딸들도 공감 못합니다. 개딸들도 비웃어요. 무슨 민주당이 통합을 했습니까? 역사상 그 어떤 정당보다 강력하게 비주류를 비명행사 시키면서 그렇죠. 단일 대우를 만든 게 이재명의 민주당이었죠. 완전 역사 왜곡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어설픈 통합론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짬통 만들었다가 지금 이 자중질환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한 목소리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하는 건데 민주당이 하면 다 맞고 국민의힘이 하면 틀렸다. 이런 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자기들 멋대로 얘기를 하니까 공감이 전혀 안 되죠. 개딸들도 그런 글에 공감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숫자로 입증했잖아요. 한동훈 나갔는데 지지율 떨어졌나요? 오히려 올랐죠. 올랐죠. 오늘 갤럽도 25%포인트 재명 국면 직전보다 3% 올랐습니다. MBS 올랐죠. 그 리얼미터도 3주 다 통합하면 3.5%포인트 올랐죠. 공정 5.5%포인트 올랐어요. 뭐가 대체 문제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한 딸들이 정말 한 줌단이라는 게 이번에 그렇죠. 통계로 드러난 거고 그게 왜 올랐냐? 기존에 한동훈을 내치지 못해서 실망을 했던 보수층이 다시 돌아오고 보수가 결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집을 하면서 이제 지지율이 오르고 뭔가 이제 국민의힘 대세론이 형성이 되면서 또 중도층들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지지율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원칙대로 가다 보면은 결국 국민들은 알아주게 돼 있고 지지율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어떤 단순한 어떤 좌클릭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요번에 그 장도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보여준 거예요. 통계로서 입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요. 궁시렁거리는 사람들한테 군만 하지 말고 직 걸으라고 라고 말하면서 이걸 일축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 분위기가 되는데 저는 중요한 국민의힘의 발표를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후보가 선출직이 공천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하면 최고 수위 징계한다. 이건 네. 제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강선우나 김병기처럼 공천 헌금 받지 말라는 뜻인데 맞습니다. 우리 당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친한계의 정성국 의원. 아이고. 의원총회에서 조강한 최고보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어디 감히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전현직 시구의원들한테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의원 자녀 명의로도 후원금을 받았대요. 네. 부산일보 기사인데요. 자세히 보면요. 하루에 2천만 원이 들어왔대요. 아. 그 의원들 2명이 500. 네. 자녀도 500. 그러면은 하루에 2천만 원이 들어오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요. 100만 원만 누가 후원해줘도 알고 네. 누구지 하고 찾아보고 감사 인사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10,000원, 20,000원 소액 후원은 우리가 일일이 다 찾을 수 하긴 없어도 어렵지만. 100만 원부터는 되게 그 예사 마음으로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유,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하루에 2천만 원이 들어왔고 500. 본인은 몰랐다. 지방의원들이 알아서 억지로 넣은 거다 하는데 이 지방의원 중에 한 명은 성이 네. 곽 씨예요. 어허. 특이성 씨야. 맞아요. 그러면 곽 씨로 500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몰라 이거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총 네. 이 지방의원들 전현직 지방의원과 가족한테 받은 고액 후원금이 4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4,200만 원이라고 네. 지금 일단 보도가 됐고 이거 아마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처음에는 자녀 명의까지는 추적 안 한 상태에서 3천여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지금 1,000만 원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일단 훌륭한 취재해준 부산일보에게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이인철 기자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부산의 일은 아. 부산일보가 챙긴다. 조중동보다 훨씬 낫네요. 부산일보 짱. 네. 근데 이런 보도를 사실 강선우, 김경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저는 더 문제라고 우리랑 문제지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런 거 우리가 전형적인 쪼개기 후원이라고 하거든요. 후원 액수가 개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이 500이 맥스예요. 네, 후원 상한선을 굉장히 엄격하게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선 넘게 후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후원을 가장한 뭔가 뇌물을 주고자 할 때 이를테면은 쪼개기 후원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몇백, 내 이름으로 몇백, 500 꽉 채워가지고 1,000만 원. 이거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특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1,000만 원이라고 하는 특정된 액수의 대가가 뭔가를 추적하면 이게 바로 뇌물죄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당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수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지방 의원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저 지금 강선우랑 김경 관련해서 이 공천원금 이슈가 너무 지금 약간 묻히고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국힘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성국이 저런 문제가 자꾸 튀어나오니까 이게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공격이 전혀 유효한 그 타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저 사람들을 빨리 정리를 하고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우리도 뭔가 할 말이 생기지.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니네도 저 이런 문제 있지 않냐. 민주당이나 니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산일보 기사가 목요일 금요일에 나오고 네. 장동혁 대표가 직 걸라 했는데 네. 그 강경파 정성국이 조용합니다. 유감 표명도 했어요. 근데요, 이병준 기자님이 전곡을 찔러준 게 예를 들면 민주당의 장경태나 이런 성범죄가 터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 당의 성범죄가 터져요. 그러면 도찐개찐 되는 거야. 말 못해요. 근데 민주당을 공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 우리 당의 성범죄 연루된 사람 바로 제명.
네. 그러면 민주당이 엄청 부담 느껴요. 맞아요. 그럼 지금 돈 공천 문제나 이런 쪼개기 후원이나 이거 뭐 불법과 합법의 경계 이상하다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우리 당에 있는 사람 단죄해버리면 네. 우리가 그냥 강선우, 김병기 욕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부담 느끼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반대로 지금 강선우는 민주당에 제명당했어요. 수사를 받고 있는데 워낙 사안이 크니까 비화가 되고 있는 거지만 민주당은 강선우 불법 후원금 이 뇌물 문제로 지금 제명까지 했는데 국민의힘은 왜 방치해?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선거 못 치르는 거예요. 제대로. 네. 그러니까 소장파, 혁신파, 새신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구태 정치로부터 우리가 청산하는 것, 네.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혁신과 쇄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엄밀하게 봐야 되고 정성국 의원도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죠. 근데 그 소명을 제가 들었는데 소명을 합니까? 몰랐대. 지방 의원이 보낸 줄 가족들 이름도 몰랐대. 아이고, 말이 근데 잘했다. 어떻게 하루에 2천만 원이 들어오고 그게 곽이라는 특이성 씨가 둘이나 있는데 그걸 안 알아보고 모를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후원금을 평상시에 후원금 그 내역을 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저도 후원회가 있었잖아요. 네. 전당대회하고 총선 나가면 네. 회계 책임자가 네. 고액 후원 들어오면 다 얘기하죠. 다 말해줘요. 얘기할 수밖에 네, 없죠. 100만 원 이상 왜냐면 들어오면. 그걸 또 알고 있어야. 그래야 감사 표시도 하고 하니까. 예. 받은 거를 몰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요. 네. 지방 의원들이 이렇게 말 안 하고 300만 원, 500만 원 보내잖아요. 네. 돌려줍니다. 그럼요. 나 이거 공천에 영향받기 싫으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체제의 정의용 사무총장은요. 사실은 총선 지선 때 사무총장이면은 핵심이잖아요. 실세고.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후원금 들어와서 말 나오기 싫으니까 후원 계좌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받은 사람한테 만약에 공천을 줘도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안 줘도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돈 관련된 거는 일말 엮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전현직 부산시의원 몇 명 됩니까? 당연히 부산 의원이 모를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고액 후원이 들어왔으면은 이거 본인이 만약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돌려줬단 말도 없죠? 그러니까 이 네. 돈을 대하는 후원금을 대하는 장동혁 측근의 태도, 네. 후원 계좌를 닫아버리는 정의용 사무총장과 한동훈 측근의 태도, 네. 4천 얼마를 아이고. 전현직 시의원과 가족들한테 받고 나는 몰랐다 하는 정성국의 태도 네. 극명하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개혁파고 누가 새신파입니까? 누가 혁신입니까? 우리 당의 제일 우리가 혁신이지. 그렇죠. 지도부가 지금 제일 혁신파예요. 그러니까 소장파라고 대충 말 붙인다고 소장파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건 아마 좀 우리가 당무감사를 좀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협에 대한 여러 정량적인 평가랑 전혀 별개로 이런 비리는 사실 용납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당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박탈감 느끼겠습니까? 누군 돈 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 한동훈이 그렇게 강조를 했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부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준 기자님. 네. 또 이 장동혁 대표의 지방선거 준비 중에 이 기자님이 좋아할 만한 재밌는 소식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이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은 네. 각 지역 시도당이나 그 지역구 당협이 많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는 지역의 단체장은 구청장이나 군수나 시장은 중앙당이 직접 공천한다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50만이 넘어가는 지역 중에 서울에는 어떤 구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송파구가 있습니다. 아. 송파구청장 공천 송파구 국회의원들이 못해요. 중앙당이 하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배현진이라든가 뭐 박정훈이라든가 이 친한계 위자구파들이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거를 아예 시스템적으로 이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잘했다고 보고 그러면 그 서울시장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컷오프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누구를 컷오프를 할지 말지는 아직까지 룰은 결정난 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뭐. 저는 근데 서울시장 경선을 요번에 과감하게 오세훈 시장 컷오프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본인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도혁 대표가 그렇게 해도 그냥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명분을 본인이 다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오세훈 시장 컷오프 시키고 요번에 지금 그 이상규 저 성북구 당협위원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직 뭐 마음을 딱 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대개조에 대한 선언만 일단 한 상태. 저한테는 좀 다르게 얘기하던데. 뭐 이게 마음이 고민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하여튼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저는 새로운 인물들끼리 고인물 이제 빼고 새로운 인물들끼리 좀 경쟁하는 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마음인지 이해는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경선을 통하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 경선 통과하기 되게 힘들 거라고 저도요. 전망하거든요. 저도요. 그게 더 망신이 따가운 진짜. 당원들의 회초리다. 당심과 민심을 왜곡하고 존중하지 않았던 정치인들은 표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나경원이든 신동욱이든 어마어마한 다크호스가 될 거라고 봐요. 이상규 네.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오히려 뭐 5대5가 됐지만 그래도 녹록하지 않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경선을 한번 제대로 세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관할을 누가 하는지까지만 정한 거고 50만 이상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 지도부가 한다. 근데 관할을 하필 정한 거기에 거고. 송파가 있다는 게 너무 재밌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이 게리밴더링 하면은 거의 지역구마다 한 16만 정도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구청장은 50만 넘는 사람 인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정통성 부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맞지는 않죠. 세급상. 그리고 중앙당이 하는 게 맞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번에 어쨌거나 장도혁 대표가 제시를 했던 재신임에 대한 이런 어떤 승부 수에서는 응하지 않았잖아요. 회피를 했잖아요. 오히려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당원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의 4번의 지금 이 5번째 도전에 대해서 얼마나 신임을 하고 지지를 해줄 수 있느냐를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본인의 그런 정치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아직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출마 선언 타이밍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고 있어요. 어쨌든 만약에 출마를 원하는 후보들은 설 전에는 무조건 출마 선언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설 밥상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제 일주일 남은 거잖아요. 맞아요. 설까지 거의. 네. 그래서 뭐 그 고민의 기간이 아주 더 길어지진 않겠죠. 그렇죠. 네. 아마 근데 나경원 의원은 그 고민을 할 거예요. 동작이 굉장히 험지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나경원 본인이 나오면 네. 동작에 국회의원 선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 말고 나경원 말고 어떤 인물이 동작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죠. 그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 장동혁 호의 열차는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고 이제 누가 뭐라 하든 뭐 직 안 걸었잖아. 그렇죠. 직 걸지 왜. 네. 직 걸어라로 그냥 다 제압이 가능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국민의힘의 온실속 화초들은 장동혁이라는 잡초한테 상대가 안 된다. 장동혁 대표가 진짜 보기와 다르게 어렵게 컸거든요. 맞아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제일 흑수저 1등, 2등일 거예요. 아마. 그 학창시절의 가정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에 기름 차고 그냥 기득권에 물들어 있는 다른 의원들이 장동혁의 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지방선거 준비도 착착착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결과적으로 재신임 승부에 응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입 여는 것 자체가 추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그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뭐 길을 잃었다느니 무슨 뭐 윤호개인이 어쩌고 하나만 한 얘기 그냥 동어반복적으로 해봤자 아무런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끈하게 한번 붙을 거 아니면 적당히 이제 물러나고 뺄셈 정치 타령하는데 이미 한동훈 제명은 뺄셈이 아니라는 게 지표로 증명이 됐어요. 덧셈이죠. 네, 지금 오히려 지도부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뺄셈이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게 혹시 자기 자신은 아닌지 지금 여러 방송 나가서 얘기하시는 분들 특히 현직 의원분들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병주 기자님. 이 네. 장동혁 대표의 행보와 지방선거 준비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걸 좀 신경 쓰고 지켜봐야 될까요? 저는 근데 이 지금 이제 제명을 2명을 했잖아요. 한동훈을 제명하고 이제 김종혁을 탈당 공고를 통해서 제명을 했는데 저는 지금 요주의 인물이 있어요. 그 우리 배 씨. 우리 배현진 씨가 저는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지금 뭔가 대형 사고를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어제 김주혁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거의 뭐 지금 윤리 네. 저기 재수당한 거 관련해서 뭐 펄펄 날뛰고 있더라. 김주혁이 그 정도로 표현할 정도면은 굉장히 지금 흥분 상태에 있다는 건데 저는 친한계들이 다 그러겠지만 특히 배현진이 뭔가 이 지방선거를 고의적으로 분탕을 칠 목적으로 뭔가 이 지방선거 전에 대형 사고를 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도부 차원에서의 어떤 강력한 경고 내지는 윤리 차원에서의 어떤 징계 심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이 배현진 같은 이 악질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선거 시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원칙대로 처리한다. 이거를 좀 본보기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주기적으로 마치 어떤 세력이 조작하는 것처럼 장동혁 배신자다, 장동혁 약속 안 지켰다, 장동혁을 흔드는 글들이 보수 커뮤니티나 보수 유튜브에서 막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다 봐서 알잖아요. 24시간 필리버스터, 목숨 건 단식. 네. 그 와중에도 한동훈을 과감하게 제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장동혁은 자기 정치 생명까지 걸면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선거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장동혁 못 믿겠다 하고 흔들어서 그럼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네. 적어도 지방선거 승리까지는 장동혁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 네. 우리가 여기서도 장동혁을 못 믿고 흔들면 장 대표도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이 약속들을 지켰는데 나를 못 믿어주니? 사람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럼요. 안 그래도 진짜 많이 외롭고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장동혁 대표에게 바라는 플러스 알파나 더 많은 것들은 네. 일단 선거를 이겨야 또 가능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순서의 문제에서. 그런 차원에서 지방선거 준비를 착착 해나가기 시작한 장동혁 호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요일 저녁에 드리고 싶고요. 멸콩TV도 많은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또 행동하는 멸콩 천사도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지방선거를 이기려면 핵심 승부처가 서울이랑 부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미 당 지지율은 서울과 부산을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다 마련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후보라고 봐요. 네. 그 후보가 왜냐면 지금 현직 시장들이 좀 너무 못 믿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후보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방선거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저희가 당원들의 손으로 스스로 또 뽑아야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살짝만 첨언을 해보자면 우리 장해찬 부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좀 이어서 대통령도 그렇고 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주변인들의 발언들에 의해서 자신의 의중이 호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바로잡는 것조차 일종의 또 정치적인 제스처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굉장히 복잡해요. 저만 해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됐다고 하고 싶은 말을 좀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막 자극적으로 기사 내고 기자들이 눈 빨개져서 이거 보고 있고 맞아요. 말 실수해라 막말 프레임으로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를 임명한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려고 네. 하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지잖아요. 맞죠. 근데 대표는 그 자리의 무게가 발언의 무게가 얼마나 그럼요.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마디 1000마디 하고 싶어도 한마디 겨우 던질 수 있는 자리가 당대표나 대통령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자리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주변 사람들조차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많이 또 외로움을 또 느끼시고 있다고 전 전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드릴 테니까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같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거 보고 싶으면 평일 10시에 이병준 TV 보세요. 거기는 왜 저 양반 고소를 안 당하지 싶을 정도로 할 말 안 할 말 다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병준 기자님. 네. 근데 네. 고소를 전혀 안 당합니다. 네. 네. 그거 보면 되고. 고소 당하더라도 전부 완승. 네. 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제가 소송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역할에 맞는 그렇죠. 어떤 그 수위 메시지 관리가 전략적으로 있어야만 우리가 선거를 이길 수 있고 네. 선거를 이겨야만 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플러스 알파를 하나둘 또 미션 깨듯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 웰콩TV가 우리 중앙당과 여러분 사이에 거리를 좁혀드리고 소통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설 연휴에도 안 쉬고 옵니다. 내일은 당연히 오겠죠. 네, 5시 반 멸콩TV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몇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